통증 이완을 목적으로 적용되는 모빌라이제이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증 이완을 목적으로 적용되는 모빌라이제이션은 페리아티큘라 소프티슈에 저항이 발생하지 않는 슬랙 존 내에서 스러스트 없이 적용되게 됩니다. 통증 이완을 목적으로 모빌라이제이션을 적용해야 할 상황은 환자의 관절 컨디션을 평가하는 과정에 극심한 통증이나 극심한 통증을 수반한 머슬 스패즘으로 인해서 관절의 상태를 평가하기 어려운 상황, 즉 관절의 바이오 메카니컬 스테이트를 확인할 수 없을 때 우선적으로 통증을 완화시켜 관절의 상태가 호전되고 나면 그 이후에 검사를 진행할 목적으로 통증 이완 치료를 우선적으로 실시하게 됩니다. 또 다른 경우는 관절의 컨디션을 확인했는데 하이퍼 모빌리티로 인해 그레이드 3 스트레칭 모빌라이제이션을 적용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역시 극심한 통증이 수반되어 환자가 그레이드 3 스트레칭 모빌라이제이션을 견디지 못하는 경우 이때도 통증 완화를 우선적으로 실시하고 통증이 완화되어 그레이드 3 스트레칭 모빌라이제이션을 견딜 수 있게 되면 그때 치료를 진행하게 됩니다. 즉 통증이 원인이 되어 검사를 원활하게 할 수 없는 경우와 통증이 원인이 되어 치료를 진행할 수 없는 경우 통증을 우선적으로 완화시킬 목적으로 페인 릴리프 모빌라이제이션을 적용하게 됩니다. 구체적인 적용 방법은 간헐적인 트랙션 무브먼트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증상을 완화시킬 목적으로 치료를 할 때는 페인 릴리프 모빌라이제이션을 사용하게 되고 그 구체적인 테크닉은 간헐적 트랙션, 인터미턴트 트랙션을 활용하게 됩니다. 따라서 환자의 증상 완화를 목적으로 실시하는 초기 트라이얼 트리트먼트로 가장 이상적인 방법으로 권장하고 있습니다. 인터미턴트 트랙션의 또 다른 효과는 조인트 플루이드의 비스코서티를 정상화하는 것입니다. 조인트 플루이드의 비스코서티가 문제, 즉 변화로 인해서 관절 움직임이 제한된 경우일 경우 인터미턴트 트랙션을 적용하여 조인트 플루이드의 비스코서티를 정상화시키면 역시 관절 움직임도 개선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적용 방법은 인터미턴트 트랙션보다는 진폭을 적게 하고 상대적으로 빈도수를 늘린 바이브레이션이나 오실레이션을 트랙션에 가미하여 통증 이완을 목적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정리해서 본다면 통증을 이완시킬 목적으로 모빌라이제이션을 적용한다면 반드시 슬랙 존 범위 내에서 적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슬랙 존을 벗어나게 되면 조직에 저항이 발생하고 이 조직의 저항은 텐사일 스트레스가 돼서 통증을 유발시키는 원인력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절 주변 조직의 텐사일 스트레스를 유발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관절의 가동성이나 또는 어떤 역학적인 특성의 변화를 목적으로, 즉 메카니컬한 자극을 통해서 메카노 리셉터를 활성시킬 목적이라면 반드시 슬랙 존 범위 내에서 모빌라이제이션이 제공되어야 된다는 것이 가장 큰 관건입니다. 인터미턴트 트랙션이나 바이브레이션이나 오실레이션 같은 메카니컬 스티뮬레이션이 어떤 기전으로 통증을 완화시키는지에 대해서는 추후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인 릴리프 인터미턴트 트랙션 모빌라이제이션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적용되게 됩니다.
먼저 그레이드 2는 페리아티큘라 소프티슈에 저항감이 전혀 없는 슬랙존과 경미하게 단계적으로 저항이 증가하는 트랜지셔널 존으로 구분하여서 설명했었습니다. 슬랙존과 트랜지셔널 존에는 경계가 분명히 존재하고 페인 릴리프 인터미턴트 트랙션 모빌라이제이션은 이 경계를 넘어서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적용돼야 합니다. 즉 다시 말해서 페리아티큘라 소프티슈에 저항감이 전혀 없는 슬랙존 내에서만 적용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먼저 환자 조인트의 포지션은 레스팅 포지션이나 모멘터리 레스팅 포지션에서 페인 릴리프 인터미턴트 트랙션을 적용합니다. 적용 방법은 레스팅 포지션이나 모멘터리 레스팅 포지션에서 관절을 유격시키는 디스트랙션을 유발시킵니다. 조인트에서 발생하는 통증의 대부분의 원인은 1차적으로 컴프레션이고 또 다른 원인력은 텐사일 스트레스입니다. 따라서 관절의 압박에 의해서 통증이 발생한다면 디스트랙션은 관절의 압박을 제거하는 좋은 방법이기도 합니다. 또한 텐사일 스트레스가 원인이 돼서 통증이 발현하고 있다면 슬랙존을 벗어나지 않는 한 페리아티큘라 소프티슈에 텐사일 스트레스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런 이유에서 페인 릴리프 인터미턴트 트랙션은 반드시 슬랙존 범위 내에서만 이루어져야 합니다. 디스트랙션은 관절면의 압박을 제거하기도 하지만 관절 주변에 위치하고 있는 메카노 립세터를 자극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일정 시간 디스트랙션을 유지한 후 다시 원래 위치로 되돌아갑니다. 그리고 원래 위치에서 일정 시간 유지한 후 다시 디스트랙션을 그리고 이완을 반복하면서 환자의 증상이 완화되도록 유지합니다. 이것이 페인 릴리프 인터미턴트 트랙션 모빌라이제이션을 적용하는 방법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텐사일 스트레스가 발생하지 않도록 슬랙존 범위 내에서 간헐적으로 트랙션을 적용한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정리해서 본다면 페인 릴리프 인터미턴트 트랙션은 통증을 완화시킬 목적으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 환자가 통증을 주 증상으로 가지고 있고 슬랙존을 벗어나게 되면은 페리아티큘라 소프티슈의 저항감으로 인한 텐사일 스트레스가 발생해서 증상을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슬랙존 범위 내에서만 적용해야 된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통증을 완화하는 치료를 하기 위해선 1차적으로 통증이 어떤 전달 경로를 통해 전달되는지부터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인위적으로 통증성 자극을 피부에 가합니다. 이러한 통증성 자극은 프리러브 엔딩에 의해서 수용되고 C 파이버와 A 데이터 파이버를 통해서 프로젝션 파이버에 전달되게 됩니다. 프로젝션 파이버는 다시 통증성 자극을 살라무스와 프라이머리 센소리 에어리어로 전달하고 이 통증성 자극이 프라이머리 센소리 에어리어에 도달하면 통증이 발현되게 됩니다. 이런 경로를 통해서 통증은 전달되게 되고 프로젝션 파이버와 뇌를 연결하는 구체적인 통증 전달 경로는 스피노살라믹 트랙입니다. 여기선 피부에 인위적인 통증성 자극을 가했지만
근골격계에서 발생하는 통증의 주된 원인, 우리가 앞서 실시했던 평가를 통해서 확인했던 것은 근육에서는 주로 액티브 텐션과 패시브 텐션이 원인이 되어서 통증이 발생하는 것이었고, 조인트에서는 컴프레션 스트레스나 텐사일 스트레스가 주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추후 환자가 가진 통증을 판단하고 평가할 때는 근육의 액티브 텐션이나 패시브 텐션을, 관절에서는 컴프레션이나 텐사일 스트레스 유무를 확인하여서 통증이 무슨 원인으로 발현되는지를 판별하면 될 것 같습니다. 메카니컬 스트레스를 수용하는 메카노 리셉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위적으로 피부를 터치합니다. 이 경우 마이스너 콜퍼슬에서 가벼운 터치 감각을 수용하게 됩니다. 그 외에는 메리케스 디스크가 더 섬세하고 구체적인 터치 감각을 수용하게 되고, 터치의 정도가 심해지면 클라우즈 앤드 벌브가 터치와 프레셔 감각을 수용합니다. 터치의 강도가 심해지면 프레셔가 되고, 프레셔의 강도가 더 심해지면 통증이 될 수 있습니다. 더 심부에서는 루피니 엔딩이 바이브레이션이나 프레셔를 수용하고, 파치니안 콜퍼슬 또한 바이브레이션이나 프레셔를 수용하는 메카노 리셉터입니다. 이와 같은 메카노 리셉터는 라지 파이버, 마이엘린 쉬스에 의해서 쌓여있는 마리집 신경인 A 베타 파이버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메카니컬 스티뮬레이션은 터치, 프레셔, 바이브레이션입니다. 터치, 프레셔, 바이브레이션 자극은 메리켈스, 마이스너, 클라우제, 파치니, 루피니안 소체를 수용체로 하고 있고, 이런 터치, 프레셔, 바이브레이션과 같은 메카니컬 스티뮬레이션은 A 베타 파이버에 의해서 전달되는 것이 특징이다 라고 기억하면 될 것 같습니다. 통증이 완화되는 기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를 들어 급하게 일어나서 이동하다가 문틀에 손등을 부딪혀서 손등에 통증이 발생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 다음 우리가 하는 행동은 무엇이 되겠습니까? 먼저 아픈 손을 만지거나 또는 아픈 손을 겨드랑이 끼어서 압박을 가하거나 또는 아픈 손을 흔드는 등의 행동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이미 우리가 본능적으로 통증을 완화시키는 기전을 활성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알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손을 흔들거나 압박하거나 만지는 등의 행동은 메카니컬 스티뮬레이션으로 메카노 리셉터를 통해서 A 베타 파이버를 활성시킬 것입니다. 활성된 A 베타 파이버는 이 감각을 스파이널 코드의 그레이 메타에 위치하고 있는 서브스텐티아 겔라티노사의 인히비토리 인터뉴론을 활성시키게 됩니다. 활성된 인히비토리 인터뉴론은 다시 프리시냅틱 인히비션을 통해서 프로젝션 파이버를 통해서 전달되고 있던 통증을 억제하여 통증 전달을 차단하여 통증이 사라지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경험적으로 통증이 발생했을 때 만지거나 누르거나 흔드는 등의 행동을 통해서 통증을
완화시키는 기전을 활성시켰습니다. 물리치료는 이런 통증을 억제시키는 기전을 좀 더 효과적으로 그리고 좀 더 전문적으로 억제시키는 방법을 적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터미턴트 트랙션이나 오실레이션 또는 바이브레이션은 공이 동일하게 메카니컬 스티뮬레이션이고 통증을 완화시키는 기전을 활성시키는 방법으로 통증 완화의 중요한 기법이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터미턴트 트랙션, 바이브레이션, 오실레이션은 인히비토리 인터뉴런을 활성시켜 통증 전달을 프리시냅틱 인히비션에서 블록시킴으로 인해서 통증을 억제시키는 구체적인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